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2단원 인수분해 연습 문제를 이번 시간부터 풀겠습니다. 문항들이 인수분해가 매우 중학과정의 단편적인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고등과정이니만큼 게다가 실력 정석이니만큼 그 인수분해의 어떤 고난도 기술적인 게 필요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복잡하면 치환해서 푸시고, 알겠습니까? 같은 것끼리 묶으시고 차수가 낮은 것으로 내림 차수는 정리를 하시고, 이게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거기에 이제 살이 약간씩 붙는 거야. 그러면서 어려운 형태들이 등장을 하는데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 외우셔야 되고요. 맞나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6페이지 2-1번부터 뭐 1, 2, 3번 정도가 기본편 문제고 4번이 실력편 문제인데 오늘은 4번까지 같이 진행을 할 테니까 특히 실력편 2-4번이 좀 어렵습니다. 자, 앞부분은 조금 더 가볍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거 어떻게 구하지? 4ab 1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갖다가 구하는 어떤 방법이 눈에 보이는 학생들은요, 그걸로 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보이는 학생들. 선생님, 이게 뭐지? 4ab.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렇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식은요, 1 마이너스, 괄호 열고, 4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b제곱과 똑같으니까 2a 마이너스 b의 제곱하고 똑같으므로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보이는 학생들 있잖아. 선생님, 인수분해하는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학생 어떻게 푸릅니까?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요. 뭐, b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b가 하나 1차식. 플러스 4a의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1 마이너스 4a 제곱. 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지금 현재. b에 관한 2차, 1차 상수항. 그리고 이 상수항이 인수분해 되죠? 1 플러스 2a 하고요. 1 마이너스 2a가 되고, 이거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4a가 b 앞에 개수니까 4a를 만들 수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만들 수 있습니까? 있지요. 1, 여기가 1 플러스 2a, 1 마이너스 2a가 되면 4a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면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여기는 1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사라지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 따라서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b 플러스 1 플러스 2a. 여기는 플러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2a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동일한 답이 나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1 마이너스 a제곱, 1 마이너스 b제곱.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 안쪽 자체가 이미 인수분해가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이 뒤에 거랑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가 잘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일단 정리해볼까요? 이 자체 정리하게 되니까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a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런 거야. 요 4ab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제곱을 만들 수 있을까? a제곱, b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보이나요? a제곱, b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에 상수항 1이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ab가 되면은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맞나요? 좋아. 아직 마이너스 2ab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순서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뭡니까? 제곱식이야. ab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 뭡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과 차이 곱이기 때문에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ab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요. 그걸 갖다가 플러스 a 플러스 b를 할 수도 있고 ab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전부 다 합과 차의 곱을, 제곱 빼기 제곱, 그죠? 합과 차의 곱을 통해 가지고 구하는 이런 인수분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해서 푸는 건 아닌데 식의 특징을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안 보이는 학생들 아까처럼 내림차순 정리하면 됩니다. 자,
4제곱 제곱. 보기차식이 아니네. 4제곱 제곱 1차식 상수항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를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이제 이게 4단원에서 인수 정리랑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데 그걸 배우고 나면 이걸 갖다 인수분해를 조금 더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 식 갖다가 식변형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2AX가 눈에 띄죠. 맞습니까? 2AX가 눈에 띄기 때문에 요 식을 통해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무조건 뭐가 필요합니까? A제곱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식은 요 식은요 마이너스 2AX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X제곱이 있고 여기는 플러스 A제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만약에 잘 안 된다고 치면은 이것도 가능한 거야. 지금 이 마이너스 2AX는 바꿀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 그러니까 항상 그 상황들을 같이 고민을 하는 거야. 모든 문제를 똑같은 방법 푸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논리가 있고 그걸 익힌 다음에 상황마다 이걸 여러분이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식은 요걸 갖다가 지금 왜냐면 나머지 형태들은요 뭐 4차, 2차 상수항이니까 별거 없는데 요게 지금 이상하니까 이걸로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만들면 이 마이너스 A제곱 때문에 좀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관계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주어진 식은요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인데 물론 위에 걸 만들면 플러스 X제곱 됩니다만 이 X제곱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고요. 상수항 플러스 1이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연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 전체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왜 이거는 맞추고 이건 안 맞췄습니까? 얘는 어차피 X 4제곱하고 연산이 가능한데 이 A제곱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어떤 원리하고 똑같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주어진 식을 A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A에 관한 2차식, A에 관한 1차식 상수항이잖아 지금. 그거를 푸는 거하고 비슷한 논리야.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식을 좀 이따 그건 이제 설명 다시 해줄게요. 일단 해서 이렇게 만들면 완전 제곱식이죠.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건 X 플러스 A의 제곱이니까 합과 차의 곱이 돼서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식을 아까 선생님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A에 관한 식으로 보는 거야. A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A. 그럼 상수항이 뭐가 남냐면요.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남는데 이거 인수분 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2X를 만들려면은 여기가 1, 1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X 만들려면은 요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런 원리야. 자, 또 하겠습니다. 4번 X 플러스 Y의 제곱 16Z의 제곱 마이너스 8 이거 뭐지? 제곱하고 제곱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인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요거는 A의 제곱인 거야. 이게 A인 거야 A. 16Z의 제곱은요 4Z 전체 제곱인 거야. B의 제곱인 거야. 이게 빼기 2 곱하기 4Z X 플러스 Y니까 지금 이런 꼴인 거야 문제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네, A-B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하면 이 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4Z 전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5번. 5번도 몹시 복잡하다, 그지?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여기는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을 뺀 거를 제곱한 건데, 이거 잘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합과 차이 곱이니까 X 플러스 Y 하고요. X 마이너스 Y를 곱한 건데 제곱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이 식은 이렇게 해볼까요? a 플러스 b를 역시 a라고 놓으면 x라고 x? 네. x의 제곱. 여기는 그냥 x 이렇게. a 플러스 b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의 괄호 열고 x제곱 y의 제곱. 플러스 이 식은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에 x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보이나요? 이게 마이너스 x제곱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x제곱 y제곱 2xy 맞나요? 이거 정리하게 되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걸 더해서 마이너스 2의 x제곱 y제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 뒤에 게 사라지고 요 앞에 게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이 뭐예요? x 요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x가 뭡니까? a 플러스 b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번이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안 복잡해요. a 플러스 b 이렇게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6번 a 세제곱 8b 세제곱 빼기 c 세제곱에 6abc 뭔가 숫자가 이상해 보입니다만 안 이상하지. a 세제곱 2b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의 세제곱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죠? 그리고 빼기 3xyz인데 이게 a 2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식인 거예요, 지금 이 식이. 인수분해 되겠습니까? 공식 다 외웠잖아, 그지? 이게 뭡니까?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또 뒤에 거 제곱 됐어요? 그 다음에 빼기 xy 빼기 yz 플러스 2bc 빼기 zx 플러스 a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식 외웠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자체가 요 기본 정석의 2-1번에 나와 있는 기본편 연습 문제 기본편의 2-1번에 나와 있는 요게 사실은 사용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아까 쌤이 요 실력 정석에 있는 실력편 2-4번 연습 문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렵긴 어려워. 거의 고등학교 수준의 인수분해 끝판왕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험에서 매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이제 학생이 공부하다가 이런 거야. 어려운 문제, 심화 문제 그런 거에 이제 아마 목을 메고 있을 거라 생각해. 맞나요? 중학과정부터 그런 교재들을 많이 공부를 해왔고. 그런데 수학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게 중요한 거야.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거는 여러분의 사고력을 키우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만 수학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큰 줄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수학 상편과 하편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수학원과 미적분이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것들이 그 수학을 관통하는 큰 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원간의 관계, 그 단원의 세부적인 내용들의 전개 과정 이런 것들까지를 이해하는 폭넓은 학생들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요 수학을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쌤이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수업 시간에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계속하겠습니다. 기본편 2-2번입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 B, C 사이에 다음 관계가 성립할 때 무슨 삼각형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푸는 거야. 지난 시간이랑 비슷하죠. 인수분해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어떻게 풀죠? 어떻게 풀죠? 공통인수가 보이죠? A로 묶어내면은 A-C. 여기는 B로 묶어내면은 B-C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전개하게 되니까 이 식은 A-B의 요거 뒤에 것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C 는영
잠깐만요. 식이 맞나요? 뭐 이상한데? 잠깐만요. 쏘리. 여기 선생님 뭔가 이거 풀다가 이상했어요. 자, 취소. 인수분해가, 이게 아니네. 이게 선생님 문자를 잘못 봤어요. 네. 다시. 자, 어쨌든 이걸 인수분해 하는 건데, A에 관한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A. 내림차순으로 A에 관한 2차, A에 관한 1차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B에 B 마이너스 C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려다 말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지. 곱해서 이거, 더해서 이게 되는 걸 찾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B-C하고 마이너스 B를 더하게 되니까 B가 사라져서 마이너스 C가 나온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냐면요. A-B에 A 플러스 B-C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변의 길이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 값은 0이 될 수가 없죠. 이 0이 되면 A 플러스 B는 C가 되는데 나머지 두 변의 길이 될 때 남은 한 변의 길이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 길이하고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고요. 정답은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합니다만 공통인수가 없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여기는 B제곱, C제곱. C에 관한 4차식, B에 관한 4차식이야. 그러면 차수가 낮은 것으로 정리하는 거야. A제곱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이거 A제곱은 여기는 C제곱이 남고요. A제곱은 B제곱이니까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A에 관한 1차식은 없네. 그럼 나머지가 상수항인데 그 나머지 상수항 이렇게 되면 정리해볼게요. C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C의 4제곱. 이거 넘기면은 플러스 B의 4제곱 빼기 B의 제곱에 C의 제곱 이퀄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하는 거야.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이 내킨들 하면 되는데 요거 C제곱으로 묶어내면은 B제곱 빼기 C제곱이고요. 요거 B제곱 묶어내면은 B제곱 빼기 C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식은요. 여기에서 이미 요거 A제곱을 빼고 나면은 B제곱 빼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빼기 C제곱이 돼서 인수분해가 사실 되는 형태인 거야. 근데 그게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인수분해하는 과정도 요렇게 두 개를 먼저 묶고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구해도 되고요. 또는 이 식을 원래 있던 식처럼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C의 제곱 묶어나면은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B의 제곱 묶어나면은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이 돼서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으로 묶어내면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보니까 C제곱, B제곱, C제곱, B제곱이 공통인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부호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걸로 묶어내면은 이 식은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앞에 거는 A제곱 빼기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 이퀄 0이 돼서 이걸 만족하는 방법은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죠. B가 C가 되면 됩니다. 또는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면 되는 거고요. 이 말이네. B하고 C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나 또는 각 A가 직각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거나 각 A가 좀 어렵다고 치면은 빗변의 길이가 A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거나 보통 수학에서 이런 논리였죠. 직각삼각형, 삼각형이 있으면요. 이 길을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은 점을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씁니다. 알고 있어요? 변의 길이 같은 경우는 영어 알파벳 소문자로 쓰는데 점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쓰거든요. 마주보고 있는 이 점을 대문자 A. 이 변에 마주보고 있는 요 갖다 우리가 대문자 B. 마주보고 있는 것을 대문자 C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 각 A가 직각이 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네. 자, 다음 문제. 정수 문제가 나와 있네요. n의 제곱 마이너스 80n의 제곱 플러스 100이 소수일 때, 약수배수 문제구나. 소수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소수란 말은요. 요 값이 1 곱하기 어떤 숫자 이런 형태란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요. 여기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인수분해 문제인 거야. 인수분해를 해서 저 n에 관한 4차식을 뭐 곱하기 뭐 형태로 표현하면은 그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원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n의 제곱 마이너스 80n 제곱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할까? 보기차식이죠. 이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대부분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n의 4제곱 마이너스 80n의 제곱 이런 게 있다고 치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이게 얼마야? 40이니까 제곱하면 1600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래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여기 이제 100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500을 해주면은 원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요. n의 제곱 마이너스 40의 제곱 빼기 1500 형태가 돼서 만약 이 1500이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은 제곱식이 된다고 하면은 이 식이 인수분해 되는 거야. 제곱 빼기 제곱 형태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 1500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죠? 80, 마이너스 80을 고정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잘못된 풀이가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을 보는 거야. 이번에는 이 100을 한번 고정시켜 볼까? n의 4제곱 여기가 100 이거 얼마가 돼야 돼요? 이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20n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n의 제곱 빼기 10 또는 n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게 바뀌면은 이 뒤가 얼마가 될까 봤더니 이게 플러스 20n이 된다고 치면은요. 여기는 마이너스 100n의 제곱이 돼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0n이 된다고 치면은요. 여기는 마이너스 60n의 제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과정 하나하나가 쓸데없는 과정이 아니야.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야.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닌 거지. 이거는 완전 제곱식인 거야. 그래서 이걸로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요. n의 제곱 플러스 10 전체의 제곱 빼기 10n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정리하게 되니까 n의 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10 n의 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소수라는 뜻은 이 둘 중에 하나가 1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1이면 하나는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값과 이 값 중에 무조건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1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라는 거야. n의 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10 이퀄 1이고 넘기면 9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은 n-1에 n-9는 0이 되고요. 이로부터 얻게 되는 n값은 1 또는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이 두 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n이 1 또는 9가 되면 이게 1인 건 확실해. 근데 만약에 n이 1이 되면 이 값은 10, 1이니까 이 값이 20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다시 말하면 요 수는 1 곱하기 21이니까 소수야 아니야? 소수가 아니죠. 21은 약수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n이 9가 되면은 숫자는 복잡하긴 합니다만 9의 제곱 81, 90 그다음에 1 다음에는 10 다음에 10이 돼서 더하게 되는 값이 181입니다. 181은 소수가 아닙니다. 근데 180이 소수가 아닌 걸 외울 수는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소수를 구하는 방법. 소수를 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공식이 없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소수가 많은 수학자들을 폐인으로 만든 수학적인 되게 이런 거 어떤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 그 수학자가 소수에 대한 규칙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서 그 소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그러다가 폐인이 돼서 어떻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수학사적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수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수의 어떤 규칙성을 탐구하는 게 사실은, 우리 자연계의 어떤 거를 탐구하는 거나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소수를 현재 중학과정에 어떻게 하냐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1부터 숫자를 쭉 나열을 해놓고, 2의 배수 싹 지워. 3의 배수 싹 지워.
4의 배수 싹 지워, 5의 배수 싹 지워. 이렇게 싹 지워가지고 요걸 토대로 소수를 찾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180이 소수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181을 1로 나눠, 2로 나눠, 3으로 나눠, 4로 나눠, 5로 나눠 쭉 나눠갖고 다 안 된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소수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패턴을 또 뭐 여러 가지 곡선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쭉 나열하다 보면은 어떤 또 재미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막 이런 것들도 수학자들이 많이 탐구를 했었고, 어쨌든 결론은 소수는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런 좀 아름다운 것들이야. 그래서 쌤 현관문 비밀번호도 12하의 소수 4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방문하세요. 하여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는 여러분 잘못된 게 절대 아니야. 자, 다음 이제 실력편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력편 문제의 인수분해가 좀 많이 복잡한데, 요 많이 복잡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근본적으로 키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해도 됩니다. 인수분해는 졸업해도 됩니다. 자, 됐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은 공통적인, 그냥 막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보면 막 뭐 4차식 같은 거 있잖아. 좋아. 일단 인수분해 시작할까? 전개해볼까? 할 수 없어요. 이 식의 특징을 봐야 돼. 그래야지 인수분해를 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봤더니 XY, 여기 XY 보입니까? XY.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만 여기서 XY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 이런 거야. XY 플러스 1. 여기는 XY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Y로 이렇게 직접 분배 법칙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XY 플러스 1, XY 플러스 1이 공통으로 있죠. 맞나요? 그럼 이 식이 되는 거야.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XY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의 XY 플러스 1 플러스 XY. 뭔가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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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느낌이지만 이런 느낌인 거야. 얘는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그리고 나머지 합과 곱 보입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의 제곱, 합, 동그라미, 곱.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식은 뭐가 되면은 XY 플러스 X 플러스 1. XY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문제는요, 모든 문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는 없어요. 다만 복잡한 인수분해를 푸는 팁이 있고요. 문제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변형하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인수분해는 뒤에 가서 방정식을 푸는 도구로서 활용이 된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됐나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제곱짜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지. 근데 식의 특징을 보는 거야, 특징을. 특징이 보이나요? A-X 세제곱, B-X 세제곱.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X야.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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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A-X를 X라고 놓고 B-X를 Y라고 놓으면 이 뒤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Y가 되는 거 확인했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요 식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지, 이게. X 플러스 Y세제곱 뭡니까? X세제곱, Y세제곱 플러스 3XY의 X 플러스 Y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면요. 마이너스 3의 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한지 알겠어요? 네. X 플러스 Y 세제곱을 전개하는 식이 이거 세제곱, 이거 세제곱, 빼기 요게 나오는 더하기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항에서 식을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equal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 자리에다가 a 마이너스 x, y 자리에다가 b 마이너스 x, x 플러스 y에다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x 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인수분해 끝. 자, 특징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세제곱짜리가 4개가 있어. 맙소사. 보입니까?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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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곱.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전개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개하는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걸 연산해가지고 답이 나오겠지만 안타깝게도 몰라. 근데 특징을 봤더니 세제곱이 뺄셈, 요거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세제곱이 덧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식이 우리가 세제곱을 3개를 한 번에 인수분해는 못하지만 세제곱을 2개씩으로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2개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그죠?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x를 빼고 앞에 거의 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2xy 2yz 2zx 그 다음에 자 지금 뭐냐면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b를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어딨어? x제곱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뭘 쓰는 거야? 더하기 ab를 쓰는 겁니다. 더하기 ab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z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플러스 xz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와 진짜 복잡하다. 근데 복잡하지만 이거 x를 없애고 나면은 y 플러스 z라는 인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거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요 y 플러스 z라는 인수가 있는 거 당연합니까? 그러면서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yz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이 보면은 이 위에 거랑 아래 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y 플러스 z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이 뒤에가 몹시 복잡하더라도 일단 인수분해는 되는 거야. 맞니? 자, 이 뒤에 거를 쓰는데 뒤에 거를 쓰는 약간의 현명함이 필요해. 잘 봐요.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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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 맞나요?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3x의 제곱이 됩니다. 식을 잘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y제곱, z제곱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y제곱, z제곱이 뺄셈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y제곱, z제곱은 사라지는 거야 이게.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어디냐? 2xy, xy 플러스 3xy입니다. 2yz 마이너스 yz인데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z가 되면서 플러스 3yz가 되고요. 자, 2zx xz 플러스 3z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답입니다. 자, 이게 인수분해 더 되면 더 하고요. 안 되면 안 하는데 당연히 더 됩니다. 이 식을 3x로 묶어내면은 x 플러스 y가 됩니다. 여기 주어진 식을 3z로 묶어내면은 y 플러스 x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 식은 y 플러스 x, x 플러스 y로 묶어내면은 3x 플러스 3z가 되고 결국에는 이 식이 3의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라고 하는 예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번엔 4제곱짜리야. 와, 맙소사. 4제곱짜리야. 정말 큰일 났네. 정말 큰일 났을까? 아니야. 보면은 합이야. 곱이야. 아니, 차야, 차. 근데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를 제곱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 말인 거야. a 플러스 b를 쌤이 x라고 놓으면 이건 x의 4제곱, a 마이너스 b를 y라고 놓으면 이게 y의 4제곱인 거야. 그럼 이 가운데 게 뭡니까? 이거니까 플러스 x제곱 y제곱 아니에요? 식을 보는 거야. 식의 특징을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면 결국 이게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y, xy 플러스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는 인수분해 공식이 나옵니다.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x제곱은 암산해 볼게요. x제곱하고 y제곱을 더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더하게 되니까 이것이 2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2b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xy는 뭡니까? 합과 차이 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3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번에 이걸 더 빼는 거지. 빼기 xy니까. 그럼 이거는 a제곱이 하나 사라지니까 a제곱 플러스 3b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어요? 충분히 교육과정 인 내용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끔찍하게 복잡하네, 5번 문제. 우와, 뭐야. 4제곱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식이 되어 있네. 4제곱이 들어가 있네. 이 4제곱과 관계된 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식이 없을까? 이걸 따져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덧셈이라고 하면은 되게 쉬워요. 덧셈이라고 하면은 봐봐요. 이게 더하기라고 하면은 왜 이게 쉬워? 그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을 전체를 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덧셈이면은 진짜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느낌 알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게 뺄셈이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 뺄셈인 것을 우리가 4제곱짜리를 공식을 외운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 이 식이 뭐 보기차식이긴 합니다만, 그 보기차식을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내림차수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 4제곱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a 제곱 앞에는 마이너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2c의 제곱에 a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상수항은 플러스 b의 4제곱 플러스 c의 4제곱 빼기 2b의 제곱에 c의 제곱이라고 일단 써봤습니다. 써봤더니 이게 뭐야? 그렇네.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금 직전에 했던 것처럼 b 플러스 c와 b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요렇게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곱해서 이거 더해서 이거 더해서 이것이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요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됩니까? b의 제곱 2bc c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의 제곱 형태로서 상수항이 곱셈이 나누어지고요. 이걸 그냥 더하면 없어지고 b제곱 c제곱이 2배씩 남아서 얘가 되려고 하지만 마이너스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a 4제곱 a 제곱이니까 보기차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의 제곱에 빼기 요거 b 플러스 c의 제곱. 괄호가 소괄호가 2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분리해 쓰시고요. 알겠죠?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a 제곱 빼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근데 이렇게 식이 되는 거야, 이 식이. 자, 여기서 그냥 하려고 봤더니 안 돼. 그래서 이 식을 내림차순 정리해서 그 식의 특징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 구하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나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쉬운 문제들이 아닌데 요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에 녹아있는 원리들이 또는 식의 특징들이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쓰는 과정을 빠르게 한 것뿐이야. 그 전이 중요해. 이걸 보면서 내림차순 정리할 것인지 치환할 것인지 묶을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가장 어려워요. 이거는 왜 어렵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 이 마지막이 그냥 나온 것처럼 보지만 이거 A, B에 관한 몇 차식이야?
A의 2차, 2차, B가 있으니까 5차식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4차, 이거 4차, 이거는 5차야, 5차. 여기는 3차, 3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어려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식이 복잡하니까 어려운 거고요. 복잡한 거는 인수분해를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지 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 풀 때 기본은 뭡니까? 무조건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복잡한 식은. A에 관한 3차, 3차. B도 3차. C도 3차. 전부 다 3차식이네. 어쩔 수 없습니다. A에 관해 정리합니다. A의 세제곱항을 이용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A 세제곱 앞에 C제곱이 있습니다. 전부 다 5차식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항상. A 세제곱 앞에 B의 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러면 A의 3차가 아니라 A의 2차도 있지. 그렇지? A의 2차 앞에는 이게 5차이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3차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A제곱 앞에는 A제곱, B제곱, B니까 B의 세제곱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앞에는 C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C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연산이 얘가 끝난 거야, 지금. 얘가 끝난 거야. 요것만 아직 안 한 겁니다. 근데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B의 제곱, C의 제곱에 C-B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일단 눈에 띄게 인수 하나가 보이죠? C-B, B-C, B-C가 보입니까? 요걸 갖다 묶은 다음에 그 다음 연산하는 거야. 되겠어요? 좀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인수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써보겠습니다. equal A 제곱 앞에 개수를 양수를 만들어서 하니까 C-B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C-B로 묶으시면은 여기는 C 플러스 B가 남고 A의 세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B-C를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B-C의 B제곱, BC, C의 제곱이고 지금 여기다 우리가 C-B로 묶어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마이너스 A제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B로 묶어내면은 그 마이너스를 연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에 괄호 열고 B의 제곱, BC, C의 제곱에 A의 제곱. 됐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플러스 C-B니까 B의 제곱에 C의 제곱이 되는 거야.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이 식이 5차식이잖아. 1차로 묶어냈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4차가 되는 거야. 4차. A는 3차지만 그 앞에 1차식이 들어있어서 A, B, C에 관한 4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이제 다시 또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주어진 식에서 요걸 갖다 다시 한번 이 상태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A에 관한 3차지만 B하고 C는요. 차수가 또 얼마가 되는지를 봤더니 B하고 C는 한 번 앞으로 묶어냈기 때문에 차수가 낮거든요. 그래서 B로 한번 B로 요 밑줄만 보면요. B의 제곱으로 묶어냅니다. 여기는 B의 제곱, C의 제곱이니까 C의 제곱이 살아있고요. 여기는 B의 제곱,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 관한 1차식이 있습니다. 그 1차식은 뭐가 있습니까? 요거는 이미 지금 구했고요. 요것도 이미 구했고요. 자, B, C, A 제곱이고 여기는 B가 있으면 A 세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에서 빼기 B, C, A 제곱이니까 C,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식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B가 없는 항. CA 세제곱. B가 없는 항. 빼기 C제곱,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한가요? 안 복잡해. 전혀 안 복잡해. 왜냐면은 이 식은 C-A에 C 플러스 A가 있고요. 요것도 인수분해가 A제곱 묶어내면은 A-C가 있고요. 이 식은 A제곱 묶어내면은 A제곱이 아니죠. A제곱 C로 묶어내면은 그죠? A제곱 C로 묶어내면은 그렇네요. 여기는 A 빼기 C 이렇게 남아서 A 빼기 C라는 공통 인수가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C-B에 여기는 C-A였을 거예요. 연산 나중에 정리하고 그냥 일단
부호는 나중 정리라고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러니까 C-A를 묶어내니까 이 식이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 B의 제곱이 되면서 C 플러스 A가 되고 C-A를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BA의 제곱이 되고 C-A를 묶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 A제곱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계가 많죠. 인수분해 제일 어려운 문제야, 고교 과정에서. 자, 요렇게 생긴 걸 이제 구하는 겁니다. 역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C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C가 제일 차수가 낮기 때문에. 그럼 이 C를 정리하게 되면 값은 B의 제곱이 되고요. C로 정리하면 빼기 A제곱이 됩니다. C가 없는 항은요. 플러스 B제곱 A 마이너스 BA의 제곱이 돼서 이 뒤에 부분하고 이 식이 또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네. 어떻게 됩니까? B 마이너스 A의 B 플러스 A. 마이너스 부분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자, 이 식은 A, B로 묶어내면은 이 앞부분은 B가 되고 뒷부분은 A가 남아서 B 마이너스 A란 공통인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이 식은 뭐가 됩니까? C 마이너스 B에 C 마이너스 A에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에 되겠어요. 그래서 B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은 C의 A 플러스 B 그리고 더하기 AB가 되고요. C의 A 플러스 B를 전개하게 되면은 AB, BC, C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5차식이야. 1차, 2차, 3차, 4차, 5차. 됐습니까? 그리고 이 식을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좀 귀찮으니까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순서가 잘 보이게 A-B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 다음 여기는 B-C로 만듭니다. 또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죠. 근데 C-A는 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자, 이렇게 실력 정석의 2-4번 연습 문제 특히나 인수분해가 좀 복잡했는데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 실력편 문제 마지막까지 풀면서 2단원을 마무리하고 진짜 고교 단원이 3단원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